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TQQQ, SOXL, 불즈 이런 3배 레버리지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미국의 우상향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요즘 이게 이렇게 너무나도 무서운 하락장을 견디다 보니 강력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믿음으로 3배 레버리지 투자에 진입하셨던 분들조차도 많이 힘드시죠? 우상향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있지만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신 걸 거예요. 그게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욱 힘드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정말 호재라곤 찾아보기 힘들고 연일 주식시장에 안 좋은 악재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는 이런 하락장세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떨어질 때 사두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강조해서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하락장에서 꾸준히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멘탈이 많이 단련이 되신 그리고 미국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흐르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요, 이런 하락장에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연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돈들을요, 생활비도 최대한 절약해가고 쓸데없는 지출 줄이시면서 악착같이 그냥 계속 모아가세요.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하락할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싸게 사서 좋네. 근데 또 떨어지네? 그래? 그럼 더 싸게 사서 좋지 뭐. 유튜버들이 주식은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랬어. 그러니 또 사자. 근데 또 떨어졌네?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뭐 하고 또 사고. 근데 또 떨어지고. 자,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이 10번, 20번 넘게 반복이 되니까 다들 지쳐버리신 거잖아요. 그동안 아마 여유자금도 대부분 소진하셨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 지금부터는요, 분할 매수가 됐건 뭐가 됐건 깨작깨작 돈 생길 때마다 추매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주식에 신경을 끄시고 한 달 한 달 그 돈들을 모아가세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이 될 때까지요. 그게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요. 의미 있는 금액의 수치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들이 알아서 각자 잘 목표치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추매할 돈은 없어지니까 이게 사람 억울에 미치겠고 힘든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괜히 현금은 산소다 라고 강조했던 게 아닙니다. 현금 보유만 잘하고 있으면요, 이런 하락장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느 정도 목표한 금액을 모아가다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모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일정 금액이 모인 이후로는 주가의 하락을 더 기대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우상향은 여전히 믿는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장을 겪으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믿음 자체가 무너져서 미국의 우상향이 의심되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3배 레버리지 투자는 그만두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말 이어가자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JB님, 제가 근데 투자한 금액이 이미 너무 많아요. 1억을 TQQQ랑 불즈 고점에 투자해버려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80%예요. 이 상황에 돈 1000만 원 모은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간의 기별 무조건 갑니다. 그것도 오히려 그렇게 마이너스 수익률 높게 찍히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크게 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1억의 수량 500개를 샀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하락을 해서 지금 사면 1000만 원으로도 수량 20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안 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미친듯이 비쌀 땐 과감하게 사놓고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땐 망설이시냐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1000만 원만 투자를 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은 엄청나게 줄어 있을 겁니다. 몇십 프로가 순식간에 줄어버릴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미국의 우상향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지금부터 돈 생길 때마다 깨작깨작 안 사고 목표 금액까지는 무조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1년이 됐건 돈 모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막 모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사이에 러우 전쟁도 끝나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도 다시 낮아지는 등 각종 호재가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미친듯이 상승을 해요. 근데 저는 목표 금액까지 돈을 70%밖에 못 모았어.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상승하는 거 구경만 하시면 돼요. 예전에 투자했던 그 금액만큼만 딱 먹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뒀던 그 돈은 추후 혹시 올지도 모를 하락장을 위해서 그냥 계속 쥐고 계세요. 절대 상승하고 있는 주식에다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불타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나중에 조금만 하락해도 멘탈이 또 깨져요. 네,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이게 또 길어졌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